서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이에서 또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이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순례길학교 교장쌤 및 회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례길학교에서 알고 싶은 좋은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 방송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이소희 선생님 이 자리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트레킹 코스와 또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또 우리 트레킹 가이드로서 이소희 선생님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떠나기에 좋은 날씨인데 정말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내 트레킹도 자주 다니시나요? 네, 국내 트레킹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그냥 유명한 트레킹 코스들 또 알려주시고 또 네. 가이드님이 추천하는 길은 또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트레킹 길이 가장 잘 돼 있는 길입니다. 와, 정말로요? 네, 한국인들이 워낙에 트레킹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네. 아마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걷는 걸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 아무래도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국내 트레킹 중에서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트레킹은 저는 주로 산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네. 처음부터 저는 이제 산을 다녀서 주로 산을 많이 다니는 편이고요. 국내에서는 뭐 유수의 그런 유명한 그런 트레킹 길들이 많은데 그것도 뭐 평지와 산으로 나눠서 제가 추천을 해보자면 네네. 아까 해외 트레킹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네. 유명한 곳은 다 그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그런 둘레길이나 뭐 그런 평지길을 하나 추천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뭐 둘레길이나 이런 길들은 일부 그냥 구간만 그렇게 걸어본 거라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트레킹길 제주 올레길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산과 숲과 그리고 제주 바다와 아름다운 제주가 어우러진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트레킹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뭐 리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제주도 갈 때마다 가장 유명한 코스만 이렇게 돌아보는데 정말 그 바다의 비경과 바다를 옆에 끼고 걷는 그 코스는 정말 힐링, 말 그대로 한국 최고의 그런 트레킹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트레킹 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산으로 따지자면 제가 추천할 만한 코스 중에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감히 추천을 하기 힘든데 그래도 정말로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설악산의 공룡 능선 코스예요. 공룡 능선 코스인데 정말 키로수도 상당해요. 키로수도 25km 정도인데 주로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비선대가 열리는 새벽 2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서 새벽에 걷고 그리고 대청봉을 오르면 동터 오르기 시작하죠. 동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대청봉을 오르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자, 공룡 능선을 공룡 능선을 쭉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코스고요. 그런 코스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힘든 만큼. 그 공룡이라는 게 자, 설악산의 비경들이 뭔가 공룡 그 위에 난 그 비늘처럼 이제 삐죽삐죽해서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공룡의 등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공룡 능선이라고 불려요. 설악산의 비경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코스가 그것이 바로 공룡 능선 코스라고 해서 네, 정말로 힘들지만 추천하는 코스고요. 네, 그리고 또 산 하나를 더 들자면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조건 겨울에 가야 돼요. 이용준 교수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코스라고 부른 게 바로 한라산의 영실 코스예요. 한라산의 영실 한라산의 코스요? 영실 코스. 한라산의 정상까지는 못 가요. 그 네. 코스가 북벽이란 그 곳에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아. 한라산 코스 중에 가장 짧은데 네. 여기는 무조건 겨울에 가야 돼요. 아, 설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네. 저 지난 봄에 갔다 왔는데 네. 다시 물론 가야겠네요. 봄철에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정말 겨울에 갔었는데 네. 정말 제가 본 설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설산이 아. 바로 한라산의 영실 코스입니다. 그래서 산 중에서는 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또 추천할 만한 트레킹 코스는 아무래도 제 집에서 가장 가까워서 가장 많이 갔던 그런 이유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북한산이 가장 좋아요. 아. 코스도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 길도 즐길 수가 있고 풍광도 좋고 서울이 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도 좋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많이 간 곳은 바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이요? 네. 아, 북한산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접근성이 좋죠. 아,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민에게는 뭐 네. 접근성도 좋고요. 도심에 이렇게 훌륭한 산이 있나 할 정도로 네. 정말 갈 때마다 감탄하는 곳이 바로 북한산이에요. 와, 그런 곳인가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멀리서 네. 북한산이 보이면 정말 가슴이 뛸 정도예요. 아. 그리고 북한산 같은 경우는 네. 굳이 뭐 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코스를 즐기지 않더라도 정말 둘레길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산이 네.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렇게 북한산 둘레길 코스로 즐기셔도 좋을 듯합니다. 아,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등산하고 트레킹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트레킹은 그냥 걷는 것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둘레길 트레킹 그리고 네. 산을 올라가는 것도 트레킹. 아. 트레킹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등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산을 올라간다는 의미로 산에 한정돼서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 북한산이나 아니면 뭐 한라산이나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그냥 트레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네, 건가요? 트레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처음에 안나푸르나 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패키지 투어로 갔었는데 네. 그 당시 왔던 손님들이 정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상품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네. 안나푸르나 트레킹이라고 적혀 있어서 네. 말 그대로 트레킹을 착각을 한 게 뭐냐 그러면 네. 슬슬 신선 노름하면서 네. 걷다가 맛있는 거 먹고 아.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그냥 아. 트레킹이란 말만 네네. 듣고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가벼운 생각이 들죠. 네. 네. 아무래도 트레킹은 이제 총칭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트레킹은 정말 가볍게 다가오고 등산은 네. 좀 무겁게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준비는 철저히 해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환경에 맞게요. 네. 아, 여러 코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꾸 초보자들 얘기를 하는데 네. 초보자들에게 좀 적합한 트레킹 코스 아까 말씀하신 제주 올레길 말고는 또 없을까요? 제주 올레길 말고는 네, 지금 여기가 여기 방송 송출이 되는 곳이 서대문구니까 네네. 네, 서울 경기 위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네. 아까 말했던 이제 북한산 둘레길도 좋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둘레길이라고 아. 네, 서울 주변을 감싸는 산들을 이렇게 네. 도는 네, 그런 코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좀 만만치가 않은 게 뭐 가끔 산을 좀 넘어야 하고 네, 네. 그렇긴 한데 뭐 네네. 그렇게 심하게 넘는 산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서울 둘레길도 한 구간씩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네. 여기에서 가까운 뭐 정말 초보자 코스라면 저는 안산이라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안산이요. 네.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네, 잘 아시죠. 네네. 네. 예전에 연대 앞에서 하숙하던 그 아무튼 친구 하나가 맨날 네. 안산 갔다길래 네. 저는 경기도 안산인 줄 알았어요. 네. 아, 네. 그렇게 착각하기 쉽죠. 네. 네, 안산은 뭐 그냥 야트막하긴 하지만 뭐 네. 상당히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많이 가보셨으니까 네, 네. 잘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서울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산이나 뭐 그런 거라면 이제 역사적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인왕산이나 북악산도 아. 네, 아주 좋은 아주 초보에게 좋은 그런 트레킹 코스로 추천합니다. 아, 네. 또 계절에 따라서 이제 추천할 만한 트레킹 코스가 있을까요? 계절에 따라서요. 네, 네.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죠. 네. 사계절이 명확하니까. 네. 네, 사계절이 명확한 만큼 산도 정말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산마다 유명한 그런 계절들이 있어요. 아, 계절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주로 꽃산행이라고 하죠. 네, 꽃 보러 산을 이제 간다고 할 정도로 꽃산행. 봄꽃들이 네, 그쵸. 봄꽃들이 네네. 아주 화려한 네, 그런 산행지가 있고요. 네. 네. 대표적인 그런 산행지는 이제 비슬산 참꽃, 아, 참꽃이 피는 시기, 네, 네. 4월 정도가 완전히 네, 피크예요. 네, 피크고 아. 진달래로 유명한 산도 있는데 영치산이라고 네. 온 산이 정말 핑크빛 정말 진달래로 정말 우와. 뒤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네.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고 여기 서울 경기에서 가깝게 갈 만한 그런 꽃산행지는 아무래도 강화도의 고려산에 네. 고려산에 있는 진달래도 만만찮게 정말 아름답고요. 네. 그리고 네. 고려산도 야트막하니까 또 쉽게 그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산행지로 이제 봄 산행지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 네. 너무 많아요. 사람이.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려들어서 앞 사람 엉덩이 보면서 걸어야 돼요. 앞 사람 엉덩이. 네. 아, 그리고 네네. 자, 여름에는 주로 계곡 산행을 많이 하죠. 네. 알탕이라고 부르는데 네. 알탕이란 게 원래 이제 홀딱 벗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그렇게 계곡 산행지에 네. 알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홀딱 벗고 알탕이요? 알탕 알몸으로 어, 진짜요? 알몸으로 탕에 들어간다고 해서 알탕이에요. 네. 뭐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옷 입고 풍덩 네네. 그렇게 들어가죠. 네. 네. 이제 계곡 산행지로 유명한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산행을 하냐 그러면 네.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이라. 여름 산행을 하면 땀 네네. 펄펄 흘리면서 네네. 올라갔다가 정말 내려오는데 네. 거기 반드시 계곡이 있어야 돼요. 몸을 아, 담글 수 있는 계곡이. 계곡.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 계곡에 몸을 정말 흠뻑 적시는 네. 그 기분을 느끼려 여름 산행을 하는 거고요. 아, 네. 네. 주로 그런 식으로 여름 산행을 하고 네. 제가 강추하는 계곡 그 산행지는 아침가리골 계곡. 네. 아침가리골 계곡. 거기는 산을 조금 더 올라갔다가 네. 계속 계곡을 타면서 내려오는데 아주 네. 몸을 그냥 적시면서 와야 돼요. 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계곡을 건너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냥 끼케야 발목 정도 담그는 그런 깊이도 있고 아니면 엉덩이 정도까지 그렇게 담궈야 되는 그런 깊이도 있고요. 네, 그렇게 몸을 흠뻑 이렇게 담그면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미끄럼도 타고 뭐 그런데 네. 신발은 어떤 걸 신어야 되나요? 그럴 신발은 때? 이제 계곡 트레킹을 위한 그런 등산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고요. 그냥 네. 일반 고어텍스 같은 중등산화는 신으면 안 돼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게요. 완전히 그냥 물에- 완전히 물에다 푹 그냥 담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가벼운 등산화로 아, 네, 네. 신고 네 그렇게 트레킹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가을은 또 가을은 아무래도 단풍이죠. 네. 단풍 보러 가는 거죠. 뭐 네. 단풍으로 유명한 곳은 뭐 설악산, 뭐 내장산, 네. 네, 설악산, 내장산이 유명하고요. 네, 설악산 또 제일 미어 터지는 게 가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너무 미어 터지기 때문에 가을에 설악산을 가면 정말 앞사람 엉덩이 보면서 가야 되는 산이 또 설악산이고요. 그나마 내장산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그러면 네. 너무너무 관광객들이 많은 게 그 아래쪽 그러니까 산 아래쪽에 내장사까지만 많아요. 그나마 다행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을 타시는 분들은 이제 네. 내장산을 타면서 단풍의 정취를 충분히 물론 사람이 많긴 하지만 네. 네. 그렇게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겨울 산행지는 겨울은 또 설산이죠. 네. 설산. 설산으로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설산은 고도가 1000m 이상은 돼야 네. 설산 산행이 보증이 돼요. 아, 네, 왜냐하면 그곳에 지속적으로 눈이 쌓여 있을 그런 네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설산 풍경이 유명한 곳은 덕유산.
덕유산, 네, 눈꽃 산행. 네. 눈꽃 산행이 유명하고요. 뭐 기타 뭐 1000m 그 이상 그 산들은 주로 설산으로 유명한 산들이에요. 주로 백두대간에 있는 뭐 노인봉이나 뭐 여러 네. 가지 네, 설산 산행으로 유명하고요. 또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보니까 네, 주로 특히나 한라산에서 설산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뭐 영실 코스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영실 네. 코스도 좋고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고자 하려면 네. 우리가 흔히 가는 성판악으로 가는 그 코스가 아니라 관음사 코스를 우리가 택하시면 가장 환상적인 설산을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사람이 많나요? 많죠. 그런데 한라산은 네. 지금은 산행객들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예약제로만 받아요. 하루 네. 1000명인가? 네. 와. 예약제로만 받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미어 터진다고. 제가 최근에 한라산을 가봤는데 그때도 네. 예약제였거든요. 네네. 예약제였는데 정말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1000명으로 그렇게 제한했을 때 한라산을 제가 가봤는데 네. 그래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와. 정상에서 인증하려는 사람들이 줄이 거의 100m, 200m? 그 추운데 사람들이 인증을 한다고 벌벌 떨면서 서 있더라고요. 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 더불어 사람들 구경을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네. 감수를 해야죠. 이 정말 한국 사람들 네. 진짜 트레킹을 좋아하는 민족인가 봅니다. 좋아하고 그냥 계절마다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흥이 넘치는 민족이죠. 네. 네. 국내에서도 이제 트레킹 가이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내에서는 제가 트레킹 가이드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제가 트레킹을 한 거고요. 해외 네네. 트레킹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산을 그렇게 네. 다닌 그 경력이 뒷받침이 돼서 바로 해외에서 트레킹 가이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몇 번 제안은 왔었어요. 제안은 왔었는데 국내에서도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을까요? 국내 트레킹 중에서? 일단 제가 주로 산을 다닐 때는 저는 산악회로는 산을 안 다니고요. 네네. 주로 원거리 산행을 할 때 이용하는 게 바로 안내 산악회라고 있어요. 안내 산악회라고 좀 생소하시죠? 네네. 네, 생소한데 어떻게 보면 영리 산악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안내 산악회가 있는데 자 내가 설악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주에 설악산으로 가는 그 안내 산악회를 찾습니다. 네. 자 찾아서 그 자리를 제가 싸는 거예요.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버스 좌석을 제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구입을 해서 주로 이제 새벽에 출발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 버스에 탑승을 하면 그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산행 들머리까지 그 버스가 세워주고요. 그리고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 날머리에 버스가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산행을 하려고 차를 가져가면 무조건 원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왕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코스를 그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전 그래서 주로 이제 안내산악회라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서울 경기 이외의 그 산들은 주로 안내산악회를 이용해서 산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파주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안내산악회가 일산 쪽에 있습니다. 일산 쪽에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 이제 주로 가는 그 안내 산악회가 상당히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늘 오는 사람만 오니까 거의 반산악회가 됐어요. 그쪽은. 그쪽에서 뭐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이벤트도 하죠. 거의 반산악회다 보니까 뭐 어떤 이벤트들을 많이 하냐 그러면 자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이 공지를 해요. 자 누구는 밥을 가져오고 누구는 나물 하나씩을 가져와. 뭐 누구는 계란 부침을 가져와. 누구는 고추장을 가져와. 그런 식으로 업무 분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서 식사를 할 때 김장 비닐이 쫙 펼쳐져요. 펼쳐지고 다 때려 부어서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던 적도 있고요.
와, 너무 재밌었겠다. 예, 네. 그렇게 정말 산악회는 아니지만 정말 네. 산악회처럼 네. 그렇게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친해진 그런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네. 있었는데 한 번은 멤버 중 하나가 하산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오, 저런.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그래서 119 앰뷸런스 요청을 했는데 네. 앰뷸런스가 가기까지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런데 버스는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정된 시간에 네.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든 멤버들이 정말 참을성 있게 네. 그분이 오셔서 앰뷸런스에 네네. 실려갈 때까지 아, 그리고 이제 버스에 태울 때까지 네. 전부 다 아무도 정말 불평불만 않고 네. 그렇게 참을성 있게 그렇게 정말 기다려줬던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런 안내 산악회 네. 기억에 많이 에피소드가 남으셨겠네요.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이제 보통 네. 이제 영리 산악회는 네. 좀 몇 개 있는데 네. 아무튼 규모 있는 그런 영리 산악회, 그런 안내 산악회는 정말 1분만 늦어도 짐을 네. 내려놓고 버스 출발해 버려요. 아, 네. 근데 그 안내 산악회를 네. 이용하려면 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카페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운영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안내 산악회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 네. 그 예약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 예, 예약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네. 안내 버스마다 이제 네. 다른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 방식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유용한 정보네요. 네. 그 국내 트레킹을 이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가이드로서 또 이제 그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가이드로서 한 것보다 네. 제가 트레킹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산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 그러면 그래, 그냥 하는 거 목표를 일단은 가지고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해보자라고 시작을 네. 했어요. 그래서 네. 한 게 뭐냐 그러면 블랙 야크의 100대 명산부터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일단 그걸 맨 처음에 인증 제도를 시작한 게 블랙 야크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랙 야크가 추천하는 100대 명산을 네네. 인증을 하면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 자, 산을 즐기며 타는 게 아니라 인증을 위해서 타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네.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 그러면 네. 덕유산 같은 경우는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곤돌라가 있어요. 네. 곤돌라 타고 200m 정도 가면 정상석이 있어요. 정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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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정을 했던 적도 있고요. 네네. 네. 아무튼 덕유산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자, 덕유산 같은 경우는 설산이 유명하다고 했죠. 네, 그렇죠. 아무튼 전 처음에 몰랐어요. 아무튼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정상 가서 네. 인증을 하는데 뭔가 산에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제 네. 뭔가 했는데 알고 네. 봤더니 정말 곤돌라 타고 좀만 올라오면 네. 그게 있어서 네. 겨울에 뭐 코트 입고 막 정상석에 네. 있고 그런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산을 어떤 식으로 타게 되냐 그러면 막 최단거리 네. 네. 그리고 차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간다. 네. 아, 이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아니라 인증을 위한 산행이 돼버린 아. 거죠. 네. 그런데 한국에 네. 그런 게 너무 만연해요. 지금 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너무 만연하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네. 한국 저기 산에 뭔가 바뀐 그런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젊은 네.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 저도 많이 봐요. 네,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네. 산으로 몰린 거예요. 네. 다 산으로 몰려가지고 저는 코로나 때 좀 쉬었다가 그러다가 산을 탔는데 지금도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이제 산을 타는 거는 뭐 즐기는 것보다 주로 이제 뭐 집중을 하는 게 뭐 사진이라든가 네. 어제 제가 청계산을 갔어요. 네. 청계산 정말 쉬운 산인데 네. 뭐냐 그러면 청계산 중간에 무슨 편말이 있어요. 네. 아무튼 지도도 있고 편말이 있어요. 네. 그러더니 막 남자 몇 명이 막 와가지고 여기 네. 청계산이라는 그런 글자가 보이게만 보이게만
끄면 된다고. 그러면서 네. 뭐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뭐 나중에 편집하면 된다고. 그러니 정말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정말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네요. 네, 그런 산행을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서 좀 안타깝죠. 네. 좀 즐기는 그런 문화로 정착이 되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서대문 FM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입니다. 서대문 FM 91.3MHz를 통해 서대문과 서대문 인근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다운로드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팟빵 서대문 FM 채널과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국내 트레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 이소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 학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순례길 학교는요. 네. 조금 웃기는 스토리인데. 네. 네. 아무튼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요. 네.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 여러 가지로 친해지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주로 해외 쪽으로 가이드를 나가면서 제가 워낙에 와인을 많이 좋아해서 와인을 많이 사다 날라요. 한국에 뭐 수입 안 되는 귀한 와인이라든가 네.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이제 많이 사오는데 그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샀다고. 네. 올리면 네. 너무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같이 네. 내가 소고기를 사줄 테니 네. 먹자. 네. 네.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와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변호사분 한 분이 네. 머리가 너무 좋아요. 아주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네. 본인이 소고기를 안 사면서 네. 주위 사람들한테 얘한테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소고기를 나와 소희 씨한테 싸라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네. 그래서 넘어간 게 지금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네. 가스라이팅을 당하셨군요. 네, 왜 교장 선생님이랑 저를 붙였냐 그러면 네. 아무튼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가이드였고 네네. 그리고 순례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나를 모셔야 네. 한다고 계속 설득을 시킨 거예요. 아. 거기에 굴복당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소고기를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소고기를 사셔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죠. 자, 교장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맨입으로 소고기를 사주실 분은 절대 아니란 거 알죠? 네. 그래서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네. 숙제를 주셔서 네. 구만호 고도 순례길이 우리 순례길 학교에서 가야 할 방향이니까 그 네. 길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네. 얻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연구를 해서 네 갔죠. 네. 네. 아무튼 교장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숙제를 주셔서 네. 이제 구만호 고도를 걷기 위한 그런 계획안까지 내놨어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순례길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단톡방에도 초대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외국 나가 있다 보니까 순례길 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걸을 기회는 없었죠 거의. 네. 왜냐하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국 가 있어서. 그러다가 네네. 작년 9월에 이제 순례길 학교 개학식. 네네. 네. 그 장봉도였나? 아무튼 맞아요. 네, 섬 트레킹. 장봉도였습니다. 네, 예. 장봉도에서 네. 처음에 합류하게 되면서 순례길 학교에 정식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순례길 학교에 입학하셔서 이렇게 또 이런 방송까지 또 하게 되니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네, 저도 좋은 분들과 네.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순례길 학교에서 그 이후로 정말 뭐 경주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강진, 네. 뭐 여타 순례길을 좋은 분들과 같이 많이 걸으면서 많이 네. 배우고 많이 교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계 여행 가이드, 특히 이제 트레킹 가이드를 하시면서 그 일을 이제 좋아서 그러니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여행을 좋아하신다고는 하지만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상당히 독특하죠. 네. 가이드로서는. 네.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했고요. 금융사에서 프로그래머로 거의 10년 정도 아. 네, 일을 했었어요. 일을 네.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제가 프로그래머로 일할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었고 네. 정말 너무 경무에 시달렸고 제가 결혼도 하고 애 둘 낳고 네. 애 둘을 시댁에서 남편 없이 키웠어요. 아, 너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진짜 그랬겠네요. 네, 너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한번 옮겼는데 네. 옮기기 전에 이제 그 외국계 보험회사라 건강검진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네. 세상에나 폐결핵이래요. 와, 진짜요? 폐결핵에 걸렸대요. 네. 그 증상은 없으셨나요? 증상은 네. 맨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그러면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네. 뭘로 나왔냐면 폐결핵 미정이라고 나왔대요. 네. 판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지난 폐사진들을 전부 다 들고 와라. 그래서 네. 건강검진 받은 그 폐사진들을 네. 전부 다 들고 갔더니 그래도 판단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3개월 동안 근무하고 네.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제 네. 그러니까 다시 오라. 네. 그러면서 소견서를 좋게 써줬어요. 일단은 네네. 좋게 써줘서 이제 입사해서 3개월을 일을 하는데 기침이 안 그치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네네. 감기가 오래가네. 좀 폐결핵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기침이 너무 안 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서 네. 갔더니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폐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오. 물이 찬 거예요. 세상에. 아래쪽에. 네. 아. 물이 차서 네. 일단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치료는 이제 일단 폐결핵은 요즘 같은 경우는 약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네. 약만 꾸준히 먹으면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이에요. 네. 완치가 되는 병이고 일단은 이제 물을 빼내야 되니까 네. 네,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제 그 물을 빼냈죠. 네. 그런데 제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집에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때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갈 그런 시기고 네. 우리 시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좀 쉬어라.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에 못 이겨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네네. 정말 누구 가장님으로 불리다가 네, 네. 가장으로 불리다가 누구 엄마로 네. 이제 엄마로 격화되니까 우울증이 와서 아무튼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아. 생각을 한 게 일단은 병원에서 폐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살기 네. 위해서는 너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아. 그래서 한 게 뭐 수영도 하고 뭐 네. 별거 다 했죠. 네. 네. 근데 저랑 물이 안 맞는지 매번 수영장 가기가 싫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산책도 해보고 걸어도 보고 뭐 네. 달려도 보고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산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산에 갔는데 세상에 숨은 차지만 기분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산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아,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와. 네.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워낙에 또 여행을 좋아해서 네. 틈틈이 이렇게 여행 그리고 해외 트레킹 네. 쪽으로 많이 다녀왔고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렇게 뭐 걷고 여행하다 보니까 정말 여행도 좋고 이렇게 걷는 것도 좋은데 네. 이 일을 업으로 삼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생각이 들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슬슬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생각이 들어서 네. 뭘 할까 막연히 이제 생각하던 중에 친구 하나랑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네. 친구가 야 관광 통역사 자격증이 있다던데 네. 그거 너한테 맞을 것 같아. 뭐 국내 여행 이렇게 막 정말 다니면서 활기차게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한번 따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시험이 코앞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머리 네. 싸매고 공부해서 뭐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합격하고 아. 근데 그에 땄어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에 따서 네. 이제 국내 쪽 또 아. 이제 관광 통역사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을 받는 네네. 네, 외국인들을 받아서 주로 서울 투어죠. 주로 아. DMZ 투어나 네. 네. 그리고 경복궁 뭐 아. 네, 그 정도. 예, 그리고 서울 시내 투어.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모집 공고를 본 거예요. 네.
관광 통역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와요. 아, 그래서 제가 모집 네. 공고를 봤는데 해외여행 인솔자를 모집한다고 네. 해서 이제 내가 될까? 그러면서 그러면 덥석 넣었는데 또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덥석된 거예요. 와. 네, 그때부터 이제 네. 해외 패키지 투어 인솔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활동을 와. 했었고요. 네, 네, 그렇게 네. 유럽 쪽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네. 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네. 쉬어야 되는데 자, 코로나 때 뭐 물론 다 힘들었지만 정말 네. 가장 힘든 사람들이 관광 아, 종사자들이었어요. 맞아요. 수입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니까. 네. 네, 특히 이제 여행사 직원들은 무급휴직으로 언제 아. 끝날지 모르는 정말 네네. 무급휴직으로 버텨야 했었고요. 네. 인솔자나 가이드는 뭐 정말 수입이 정말 하나도 없게 그렇게 와. 돼버린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코로나가 2년이 지나자 슬슬 이제 뭔가 활기가 돋기 시작하는 게 바로 네. 트레킹 쪽이었어요. 아. 그래서 여행객들은 네네. 일반적인 투어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 패키지 투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버스에 갇혀 있어야 하고 네. 그런 공포 때문에 패키지 투어는 안 됐는데 네. 해외 트레킹 투어는 네. 뭔가 야외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니까 뭔가 코로나 감염 그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네. 해외 트레킹이 아주 활성화가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가이드를 구하려다 보니까 가이드들이 전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는 업계 선배님이 네. 너 트레킹 좋아하지? 산자고 네. 슬래길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제가 덥석 물었던 게 이제 해외 아. 트레킹 가이드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 한편의 뭐 인생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레킹 가이드를 하는데 어떻게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요? 네. 글쎄요, 뭐 제가 일단 가이드를 하면 네네. 일단 해외 여행을 가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아, 항상 손님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고 네. 길 안내를 해야 되고 모든 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정말 아. 네, 힐링할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거의 24시간 근무라고 보면 돼요. 아. 항상 대기. 네. 아. 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네. 네, 그렇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저희들도 또 언젠가 부탁드릴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아무래도 네.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역경을 딛고 목표 성취를 했던 순간. 네. 아, 그 역경이라고 하면 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큰 역경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아, 힘들다 뭐 네. 그 정도였지.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가기 직전에 네. 엄청나게 큰 폭설이 내렸어요. 아, 근데 폭설이 내려서 가는 네.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눈이 순식간에 쌓여서 네. 정말 눈이 허벅지 정도까지 쌓일 정도였어요. 전 눈이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순식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쌓이던가요? 순식간에 쌓이더라고요. 와. 정말 폭설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와. 네. 그래서 정말 그 묵묵하게 한 걸음 네. 한 걸음 내딛는데 네. 아휴 거기가 뭐라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가냐. 네. 그랬는데 정말 목표 네. 지점이 보이고 네. 거기 도착을 하니까 정말 그 기쁨이 정말 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누렸던 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 여행이 사실 뭐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뭐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도 진짜 여행이 주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세계를 여행하면서 또 제가 뭐 이런 것만 자꾸 여쭤봐도 죄송한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이요. 음식이요. 네. 네. 솔직히 뭐 양식이라는 게 네. 세계를 여행하면서 거의 비슷해요. 네, 아. 거의 비슷하고 특히 유럽식들은 거의 뭐 육식 위주라 소, 닭, 돼지 번갈아 가면서 먹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네.
번갈아 가면서 먹게 된다고 보면 되고 뭐 거의 비슷하고 뭐 그렇게 별다른 특징도 없는데 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거의 800km 정도를 걸으니까 네. 네. 걷는 지역마다 음식 문화가 달라요. 아. 음식 문화가 다르고 네. 맨 처음엔 이제 순례자 정식 중에 보면 거의 고기예요. 네. 아. 거의 고기, 육식만 하다가 그러다가 갈리시아 지방으로 넘어가요. 갈리시아 지방으로 넘어가면 갈리시아 지방은 바로 바다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들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아, 네네. 풍부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바로 뿔뽀라는 문어 요리예요. 아, 네. 문어 요리요? 뿔뽀라는 오. 문어 요리인데 갈리시아 지방의 거의 특산 음식이라고 와. 보면 되죠. 네. 문어 요리인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네. 문어를 부드럽게 아주 그렇게 익혀서 네네. 올리브유를 네. 뿌리고 그 위에 파프리카 가루를 아. 이렇게 뿌려 먹는 스페인 전통 음식인데 와. 네, 저는 뿔뽀 요리 거의 갈리시아 지방부터는 네. 이틀에 한 접시씩은 뿔뽀를 아마 먹었을 거예요. 심지어 네. 멜리다란 곳은 원조 뿔뽀집이 있다고 해서 네. 거기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아. 순례자들이 꼭 그 원조집에 가서 네네. 뿔뽀 요리를 먹고 오는데 네. 원조는 다르더라고요. 가장 진짜 맛있는 맛있나요? 뿔뽀를 먹었어요. 네. 와, 진짜 거기 가보고 싶네요. 네. 와. 강추합니다. 뿔뽀 요리. 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네. 네. 저는 여기 순례길 학교에 들어오면서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정말 걷는 거는 네. 제 운동. 아, 네. 네. 처음부터 운동으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무조건 빡세게. 아, 네. 네. 그게 모토였어요. 네. 그게 모토였고 정말 험한 산만 다녔어요. 아, 험한 산만 다녔고 뭐 둘레길은 좀 시시해서 가끔 기회 되면 조금씩 네. 그렇게 다니던 그런 편이었는데 네. 순례길을 오면서 네. 길에도 이야기가 있구나. 아, 네. 길에도 정말 다양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것들을 미리 이렇게 뭐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는다거나 네. 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네. 그렇게 걸으면 훨씬 더 내가 걷는 데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정말 아. 부여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순례길 학교가 이제 국내에 그런 의미 있는 네. 그런 길들을 아마 다양하게 그렇게 개척을 하고자 하는데 네. 뭐 순례길 학교에서 그렇게 개척하는 길에도 뭐 아무래도 제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아. 그런 부분에도 제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일조를 하고 싶고요. 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사실은 해외보다는 국내가 더 좋아요. 아, 네, 국내가 좋지만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든 일로든 좀 더 네. 다양한 네. 그런 해외 트레킹 길을 네. 그렇게 걸으면서 네.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시켜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소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외 트레킹 길이나 또 국내 트레킹 길, 여러분께서 이제 이 좋은 날씨에 잘 선택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부르는 더 프레이어입니다. 이 곡을 듣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소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하루하루 멋진 풍경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고니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우리 또 만나요.